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훈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역사적인 재판이었어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어떻게 하면 하는 건지 이걸 이제 판결을 내린 건데 어쨌든 결론은 기각이에요. 네, 오늘 헌재의 결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요.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은 함부로 파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총리 탄핵 사유 여러 개였잖아요. 그중에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건 헌재도 위법, 위헌이라고 봤거든요. 심지어 그 위헌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도 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함부로 파면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 파면이 가능하다고 본 걸까요? 네, 파면 결정은요. 중대한 국가적인 손실을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게 오늘 헌재의 결정입니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파면되면 사회 혼란이 불가피한데 그런 혼란 감수할 만큼 잘못을 해야 파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준은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탄핵 대상자의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검사나 장관 탄핵과는 다른 기준일 수밖에 없겠죠.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재가 더 신중하게 결정의 여파까지 고려할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 논란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대목이에요.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가 150일이냐? 200석이냐? 예, 어떻게 정리된 거죠? 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 필요한 국회의원이요 151명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 헌재의 논리, 권한대행과 대통령 지위는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았으니 직무정지를 시키려면 더 많은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국민이 뽑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151명 과반으로도 탄핵 소추 의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만으로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도 가결은 가능하네요. 네, 대통령이 아니니까요. 최상목 부총리도 151석만으로 헌재 탄핵 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파면 사유가 인정이 될지는 헌재의 판단이 있어야겠고요. 오늘 헌재 결정 중에 대통령 탄핵 심판에 좀 대통령 쪽에 유리하게 해석될 만한 대목이 있다는 건 뭘까요? 네, 윤 대통령 사건에서 국회 측이요.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헌재는 오늘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서요.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 내용에 구속받지 않는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는 부분이 곧바로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생긴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게 이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거, 헌법재판관. 여기에 대해서도 헌재가 결론을 낸 거예요. 네, 오늘 헌재는 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의무다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했으면 재판관 공백 상태는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왜 이제 관심이었냐면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임명, 최상목 대행이 이제 임명을 했는데 여기 이제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많았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요. 정치적인 공방과는 좀 별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심판으로 헌법재판관의 자격 논란은 사실상 종결이 됐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헌재 결정문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 기능이 일부 회복됐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임명장을 누가 줬는지를 떠나서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선출을 했다면 헌법재판관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네, 김지훈 기자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